네, 이번에 필기 합격한 김성현이라고 합니다. 사실 저도 예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. 예전에는 이 학원 안 다녔었고, 이제 그 당시에 제 주변에 보니까 다 이제 서울역 앞에 있는 학원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학원에서 학원을 좀 다니다 말다 했는데 시험을 6번 봤었습니다. 그때 6번 봤는데 제일 잘 나온 시험이 한 4번째 시험 봤을 때 연속으로 6번 봤는데 4번째 시험에서 58점이 나왔고요. 근데 그 이후로 학원을 또 다니다 말다 했는데 이제 58점 나왔으니까 좀 더 하면 된다 해갖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로 51점 나오고 그 이후로 이상하다 싶어 또 했는데 그 다음 밑에는 또 49점이 나왔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저 회사에서 좀 이제 또 나름대로 회사에서 뭐 업무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부를 놔뒀습니다. 그게 14년 초에 마지막 시험을 보고 제가 다시 올해 공부하게 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14년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주변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계속 따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생각 들었고 이제 제 생활을 돌아보니까 낭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회사에서 업무할 때는 업무 하겠지만 그 집에 와서는 뭐 드라마 보고 혼자 쓸데없는 유튜브도 보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그 낭비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자고 이제 마음 먹고 4월 말부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그때 어떻게 옛날 학원은 다시 갈까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요.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합격 수기 같은 거 되게 많이 보다가 이제 종로 기술사 학원에 이게 이제 합격 수기도 보고 교수님이 이제 샘플 강의해 주신 이런 거 보니까 종로 기술사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학원에 이제 5월 초에 딱 시작을 했는데 이제 5월 23일에 그때 시험은 제가 접수를 안 해갖고 안 보고 그때 이제 당장 학원에 수업이 없으니까 학원 이제 등록을 해놓고 동영상 강의를 또 별도로 신청해갖고 제가 한 게 처음에 일주일 동안 그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. 장판지 강의를 다 듣고요. 이제 그 일주일 끝나니까 또 영어 강의를 다 듣고 한번 쭉 들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영어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. 그렇게 2주를 지냈고요. 그러고 나서도 학원 개강 시간 남았길래 이제 숙제를 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. 숙제를 하면서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랬고 그렇게 한 10일 정도 하니까 그 강의를 이제 일반 공정만 하고 이제 숙제도 일반 공정까지만 하고 하다 보니까 학원은 다닐까 말까 좀 제가 모의고사반 가기에는 실력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다 한 번씩 들어봤는데 다시 또 그 정규반을 수업 들으려니까 좀 제가 좀 상황이 애매한 것 같았고 혼자 공부할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제 했는데 답안지가 이제 그 영어 숙제를 하다 보니까 되게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. 영어 이제 답 쓸게 답안지 이렇게 사러 한번 왔었는데 그때가 학원 개강이 5월 30일인가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 전날인가 답안지를 사러 온 김에 마침 갑자기 이왕 하는 거 그냥 가는 김에 교수님 계시면 상담이나 받아볼까 했고 왔는데 교수님 마침 계셔갖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 이렇게 한 달 동안 공부 정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갖고 제가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 교수님께서 그럼 예전에 한번 해봤고 동영상 강의도 한번 들어봤으니까 레벨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. 그러면 빨리 한번 옛날 걸로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한번 들어봤습니다.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왜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뭐 제가 다른 그 학원에 대해서 뭐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제 학원은 좀 안 맞았던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그 학원은 시험 치고 그냥 첨삭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시험을 이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첨삭을 이렇게 제가 못 받았던 것 같아요. 그게 항상 원래 이게 기술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저도 이제 참 그렇게 첨삭하는 게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학원 레벨 1을 들으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첨삭을 해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 어떻게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게 상담 받으면서 저 1순위가 장판이다. 그리고 2순위는 핵심 120을 숙제를 하시고 3번 이제 영어 숙제를 해라고 했는데
제가 영어 숙제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. 결국 장판지하고 핵심 120 중심을 했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숙제를 그 동영상 강의를 한 1.5번 정도까지만 들었으니까 뒤에 강의를 다 못 들었기 때문에 그 하면서 같이 좀 하다 보니까 장판지하고 핵심 120제 중심하고 뒤에 동영상 강의를 나머지 부분을 한 달 동안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. 첨삭에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냥 평범하게 썼다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이제 기억 남는 게 처음 이제 수업 들으면서 문제 중에 하나가 온백의 안정 조건이었는데 그 활전침이라고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학생들 그때 모의고사 레벨 1에 한 17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전부 다 이게 쓰는 방식이 다르더라고. 그림도 다 다르게 쓰고 다르게 하고 그 분명히 같은 교재로 같은 교수님한테 수업 배웠는데 이렇게 그렇게 당연히 뭐 다르게 쓰니까 점수도 뭐 4점부터 8점까지 다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. 저는 그때 한 6점 정도 그나마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구나. 그리고 남의 답안지도 참고를 되게 많이 해봐야 되겠구나. 그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보니까 저는 이제 글씨를 되게 좀 글씨 자체가 좀 안 좋고 보니까 그 나름대로 전략 제 생각에는 그 차점을 최대한 그 낮춰보자. 그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뭐 10점 만점으로 치면 그 무조건 5점 이상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 커버를 하고 그게 뭐 잘 나오는 문제만 7점 그런 개수를 좀 늘리면 뭐 합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렇게 그 생각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했던 걸 몇 가지 얘기해드리면 저는 이제 그 학원 레벨 1 수업 듣고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요. 이제 2주 전까지 계속 학원 120제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영어 숙제는 제가 안 했는데 그리고 영어 숙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저는 그 1번, 2번 또 못 하겠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혼자 할 때 잠시 했던 거 빼고는 그래갖고 근데 대신 그리고 제가 그 좀 이제 통근 시간이 이런 게 좀 길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걸 준비했다고 저는 이제 포스트잇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씩 개념을 정리했습니다.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런 걸 저는 이제 학원에 하는 거랑 좀 배치됐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갖고 포스트잇 하나씩 정도로 해갖고 개념을 정리하고 그걸 이제 간단하게 좀 볼 수 있을 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그래갖고 이제 학원 과정은 2주 전에 다 어느 정도 과정이 끝났고요. 저는 2주 남기고 진짜 매일 100분씩 시험을 봐봤고요. 그리고 그 시험은 기출문제, 2년치 그냥 기출문제 그대로 풀었습니다. 하루는 영어 그 100분 풀고요. 그 다음 하루는 뭐 서술 100분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. 그리고 이번에 그 5월달 시험 치고 7월까지 시험 그 학원 기간이 그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이번에 그 400분 모의고사를 안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혼자 그 하루 날 잡아갖고 400분 모의고사를 한번 쳐봤습니다. 그리고 그게 한 10일 전인가 이렇게 그 시험 치기 10일 전에 혼자 그래 한번 쳐봤고요. 그 집에서 했는데 뭐 날도 되게 쉽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200분 모의고사 쳐봤고요. 그리고 장판지는 그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써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총론은 제가 그 못했고요. 총론까지 하긴 너무 많대요. 한 총론에서 이제 뭐 안전관리 따로 해주신 그거는 이제 좀 활용할 게 많아갖고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 기출, 제가 또 따로 또 특별히 한 거는 최근 2년치 기출, 시간이 없어서 2년치 기출 문제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아이템만 계속해서 이제 컴퓨터로 그건 적어봤습니다. 시간 날 때마다. 컴퓨터로 적어보고 그 아이템을 그리고 조금 시간 조금 지난 후에는 다시 한번 그걸 새롭게 또 해봤는데 가면 이제 처음에 썼던 아이템이랑 그 두 번째 썼던 아이템이 또 다르더라고요.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요. 그리고 합격수기가 동영상 이제 유튜브에 되게 종로기술사학원에서 그 합격수기를 했던 걸 되게 거의 다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. 토목시공기술사. 처음에는 토목시공기술사 합격수기만 듣다가
그거만 하니까 생각보다 개수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. 이게 건축 시공기로서 어차피 같은 시공기로서 하니까 계속 그 중에 좀 괜찮다 싶은 거는 계속해서 반복 청취돼 보고요. 그거는 이제 뭐 컨디션 안 좋다든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할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뭐 당연히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걷기랑 기본적인 운동, 팔굽혀펴기 이런 건 되게 수시로 했고요. 그래 하면서 해야 이제 공부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종로 기술사 학원 치니까 뭐 기술사 브이로그라는 또 채널이 나오더라고요. 그거 보면 이제 기술사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요. 그걸 이제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 그림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나중에 연습할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원래 연습할 때부터 이 그림은 몇 줄로 그려야 되겠다. 특히 뭐 FCM은 몇 줄로 그려야 되겠다. 뭐 MSS는 몇 줄로 그려야겠다.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도 뭐 사실 점수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점수라였고요. 제 나름대로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 끝나고 시험 다음 날은 몸살이 나왔고 제가 이제 쉬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일 정도 걸려갖고 복귀를 다 해봤거든요. 제가 1, 2, 3, 4교시 다 복귀를 해가지고 교수님하고 한번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. 교수님께서 제가 1교시가 좀 잘 나와서 이번에 좀 운 좋게 합격했는데 1교시가 잘 본 것 같은데 점수는 한 170에서 한 175점 정도 나온 것 같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이번에 좀 운이 좋았던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최하점을 줄였는데 제가 2, 3, 4교시 점수는 안 높은데 최하점이 이제 제가 45점 돼야 60%가 되는데 제일 낮은 게 40이더라고요. 그리고 제일 높은 게 46점밖에 안 되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제 생각에 제가 중요한 거는 뭐 일단 학원 또 나오시고 하셨으니까 학원 다니면서 계속해서 시험 보고 천삭 받는 게 제 생각에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혼자 해도 잘 합격하는 사람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계속해서 풀어보고 천삭 받아보고 교수님하고 상의도 해보고 저도 교수님께 뭐 개인적으로 전화해갖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예, 간단하게 뭐 저는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좀 저도 뭐 운이 좋게 합격을 했던 것 같고요.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핵심 120 문제를요. 예. 혹시 뭐 암기 위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쓰면서 공부하실 때? 핵심 120 문제는 교수님이 시킨 대로 이제 뭐 3페이지 쓰고 마지막에 하는 걸로 했고요.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서브 노트라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 서브 노트로 공부하는 거 만들면 쓰기만 해봤고요. 그걸로는요. 저는 이제 제 포스트잇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쪽에 아이템 같은 것만 따로 저는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앞글자 따갖고 그것만 외웠습니다. 예를 들면 여굴의 원이라든지 여굴 대책이라는 거면 가면 이제 그 아이템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. 예. 저는 이제 상이 뭐 통근 시간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밖에 안 되더라고요. 예.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죠? 실제로 시험장에서 다 많이 쓰실 때요. 예. 학원에서 강조하는 레이아웃을 최대한 맞추려고 쓰셨나요? 저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글자 쓰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한 그림하고 표를 뭐 교수님께서는 한 페이지 두세 개 넣으랬는데 저는 뭐 4개도 넣고 5개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글을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. 아니면 이제 반쪽은 이렇게 뭐 글자 넣고 반쪽은 그림 넣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저 서술이 점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. 예, 근데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글자를 더 집어넣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. 근데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통 아이템을 저도 이제 많이 만들었거든요. 공통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비슷하게 하고 그냥 집어넣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기상영향, 모든 공정에 뭐 기상영향 검토해야 되잖아요. 뭐 날씨, 온도 이런 거 해갖고 그런 거 2줄짜리 간단하게 해갖고 적기도 하고요. 예. 한 뭐 지방 계량이면 지방 계량 한 4줄짜리로 제가 정리한 게 있었거든요. 어떤 문제 나오든지 지방 계량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한 5줄짜리라고 공통 아이템으로 집어넣고요. 예. 그게 다 그림도 넣고요. 예.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